실책을 한 선수는 거기에 얽매여서 또 똑같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어제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주춤에 제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또 실수가 나고 플레이를 하기가 두려워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혼내는 게 아니라 고쳐놔야 한다. 그저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게끔 고쳐놓는 게 내 역할이다. 그러면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어제의 실책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조직은 그 선수 한 명을 다시 살려놓은 것이다. 고양 원더스 시절 나를 찾아와 꼴찌팀을 1등으로 만든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안 버리죠. 그게 기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부모는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든 1,000원이 있든 아니 설사 가진 게 단돈 10원 한 장뿐이든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게 부모다. 그런데 요새는 야구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조직이고 모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제대로 프로세스를 배우지도 못한 조직원을 세상에 내보내고는 성과가 낮거나 기대했던 것만큼 해내지 못하면 너는 쓸모가 없다며 쉽게 버리고 더 나은 인재를 찾는다. 다들 리더의 사명감이란 것을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싶다. 리더란 자기를 전부 희생해서라도 아랫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리더는 끈질기지 않으면 안 된다. 엄청나게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리더가 가져야 할 의식이다. 리더란 한 발 한 발 맞춰가며 더 높은 곳으로 아랫사람을 올려다 줘야 하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아랫사람들도 불평도 하고 반감도 갖겠지만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리더의 본심을 알게 된다. 결국 리더는 아랫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전수해주며 키우는 것, 그들 전부가 프로세스를 갖게 만드는 것, 그리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이 세 가지 일을 전부 해야 한다. 이걸 해내면 조직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 위에서 당하는가, 밑에서 당하는가의 기로에 섰을 때 내 철칙은 위에 당하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손가락질 받아야 한다면 위에서 받는 게 리더다. 리더는 배고 아랫사람들은 물이다. 위에서 누군가가 끌어올려준다고 해도 그가 놓는 순간 배의 운명은 끝이다. 위에서 놓으면 물속에 영원히 잠겨버린다. 그러니 위에서 끌어올려 주기만 기대하고 의지하는 배는 약할 수밖에 없다. 밑에서 물이 받쳐주면 배는 계속 뜰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아끼는 리더가 아니라 아랫사람들이 신뢰하고 받쳐주는 리더가 훨씬 강한 것이다. 아부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일하지 않으니 나중에 보면 결국은 다 사라져 있다. 나는 사실 정이 많은 사람이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여도 속은 그렇지 못하다. 감독을 하면서 부족한 점 하나를 꼽자면 정이 많은 내 기질이었다. 프로 감독 시절에 일부러 선수들이나 코치들과 밥을 먹지 않은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부모의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면 자식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오냐오냐 하면 그 순간이야 좋을지 몰라도 멀리 보면 지도자가 선수들의 미래를 죽이는 것과 같다. 나의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냥 어디에나 있는 개성 없는 아무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선수 하나하나, 그 사람 말이다. 내게는 선수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자식이었다. 산을 오르다 넘어지고 헐떡이면 괜찮다고, 지금까지도 잘했다고 토닥여주는 게 아니라 얼른 일어나라고 꾸짖는 게 아버지다. 할아버지는 정에 약해서 손주가 어리광을 부리면 허허 웃고 넘어지면 얼른 손을 잡아 일으켜주지만 아버지는 넘어진 자식이 혼자 힘으로도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한다. 마음은 아파도 그렇게 해야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어딜 가든 개개인의 실력이 어떤지보다는 팀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는가를 생각했다. SK 시절 당시 간판 타자였던 최정에게도 그랬다. 투수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최정은 욕심이 많아서 자기 야구가 생각대로 안 되면 그걸 어마어마하게 안타까워하는데 연습이 잘 안 돼서 꽥꽥 소리를 지르며 그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었다. 지금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냐? 최정입니다. 집에 가라고 해. 자기 마음이 힘들건 밖으로 표출하며 팀의 분위기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그게 내 철칙이었고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게 시합을 하기도 전에 팀의 4번 타자를 집에 보내버렸다. 그날 경기만 보면 필요할 때 쳐줄 4번 타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니 당장은 손실일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의 차원에서 멀리 보면 사실 이득이다. 누군가 조직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리더는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
실력이 모자라다고 해서 사람을 버리면 안 되지만 조직을 해치고 있다면 조금 냉정해 보일지라도 버리는 것조차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되는 팀은 강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조직은 하나가 된다.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회사에서 몇 살 이상은 전부 일괄 퇴직을 시켰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소위 세대교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그러한데 경험이라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나 싶다. 젊은 게 다라고 생각하며 베테랑을 괄시한다. 나이를 먹어도 능력이 있으면 계속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나이를 먹었다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그만둘 이유는 없다. 맥주를 따를 때도 살살 따라야 거품이 안 나지 급하게 따르면 컵에 남는 거라곤 죄다 거품이듯이 갑자기 조직을 젊은 사람으로 다 바꾼다 해서 조직이 강해지지 않는다. 애초에 억지로 나이만 어린 사람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걸 세대교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컵에 물을 넣는 걸 생각하면 쉽다.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느 순간부터 원래 담겨있던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온다. 이런 것이 세대교체다. 컵에 있는 물을 전부 비우고 새로 넣는 게 아니다. 세상 일은 원래 헌 것 속에 새로움이 있고 새로움 속에 헌 것이 있는 법이다. 리빌딩이란 의식 없는 사람을 의식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지 그저 젊은 사람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다. 어리다고 해도 제대로 된 의식이 없다면 쓸모가 없다. 반대로 나이를 먹은 사람도 나이를 먹은 만큼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베테랑이라도 쓸모가 없다.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 결국 인생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몇 살을 먹었든 몸이 어떻든 자기의 베스트를 다하는 것. 세상살이에 중요한 건 그뿐이다. 내가 팀에 가면 선수들에게 꼭 가르치는 말 중 하나가 자타동일이다. 팀이라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실수했을 때 팀을 위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직의 일원이라면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최소한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미안해할 줄 알아야 한다.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하면 흔히 화목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런 뜻이 아니다. 진정한 팀워크란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것이고 그걸 똑바로 인식하고 있는 조직이야말로 팀워크가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내게 손해라도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길로 가야 한다. 자기를 버리고 조직 속에서 조직의 플러스가 되는 일만 생각하며 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에게도 플러스가 되기 마련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 선택이 너무 바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원래 긴 인생에는 바보 같은 선택이 플러스가 되기 마련이다.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한다. 야구를 그렇게 오래 했어도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 문제에 부딪히면 이 책, 저 책을 꺼내고 뒤적이며 답을 찾아 나간다. 공부하는 리더, 열심히 하는 리더,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한 사람이 가진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완벽하지 못한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전문 영역을 가진 사람을 보고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리더일수록 솔선수범에 가리지 않고 배울 줄 알아야 한다. 남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하고 어마어마하게 연구하는 게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공부를 해야 방법을 아니까 알고 아랫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공부는 영원해야 하는 것이다. 연패를 할 때였다. 안 되겠다 싶어서 문학 경기장에서 집까지 내내 생각하며 혼자 걸어간 적이 있다. 그때 내가 살던 곳이 송도에 있는 아파트였으니 좋게 2시간은 걸었을 것이다. 걸으면서 든 생각이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라는 것이었다.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핑계대고 물러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 막힌 곳을 뚫고 나가서 승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리더가 열성과 집념을 가지면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금방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물이나 석유가 나오는 땅을 찾을 때 그게 그리 쉽게 되던가. 이리 조금 파고 저리 조금 파고 찔끔찔끔해서는 찾을 수 없다. 집요하게 파고 파고 또 파야 마침내 물이 나오고 석유가 나온다. 총평을 드리자면요, 이 책은 야구 감독으로 유명한 김성근 야구 감독이죠. 지금 최강 야구의 이제 감독님으로 계시고 나이가 벌써 80이신 것 같아요. 예. 한 평생을 정말로
야구만 해오신 분이고 뭐 이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잘 알던 분은 아니었고 그냥 야구 감독 김성근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의 철학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접할 수 있었고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이라고 하면 역시 어떤 한 분야에 평생을 바친 이른바 대가로서 물론 요즘 세상에 뭐 좀 공감 가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는 약간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울림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약간의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단 한 가지라도 좀 배울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의 어떤 말씀 또 이야기들은 나름 주는 메시지와 울림이 충분히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아니라 뭐 적어도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뭔가 인생의 철학, 깨우침 또 특히나 저도 이제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사실 일하는 리더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뭐랄까 리더의 덕목, 리더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또는 어떤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